안녕하세요. 김우겸입니다. 최근 저의 유튜브 채널 김우겸TV가 구독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방 식구들이 저 여기 나온다니까 이 말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던데, 저도 유튜브 합니다. 김우겸TV.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요. 김의겸TV. 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특히 새로 오신 분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는 우충좌돌에서 할 이야기는 바로 문제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최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일부 내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는 큰 흠결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김건희 씨는 도대체 이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벌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얼마를 벌었는지는 계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34억 원입니다. 3억 4천만 원도 아니고 34억 원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 3단계, 3단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추론을 한 것입니다. 이 주가 조작 3단계 중에서 장기간 주가 하락과 주가 방어가 3단계에 해당됩니다. 이걸 보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요 A, B, C 이 피고인들이 인위적인 주식 매집 그리고 기존 주식 매수자들의 매도 방지, 못 팔게 한다는 거죠. 매도 방지 등을 통해서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1년에서 2012년 주가가 4,000원대 초반에서 6,000원대 초반으로 상승했는데 이때 뭔가 호재가 있었겠죠. 네, 그 호재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가 250억 원이나 되는 BW, 이른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다. 이걸 주가를 띄우는데 호재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검찰의 주가 조작 사건의 3번째 단계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2011년 12월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을 내립니다. 무려 250억 원어치인데요. 검찰은 이것을 주가 조작의 소재로 봤습니다. 250억 원어치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BW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의미합니다. 이 회사가 주식을 증자할 때 새로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미리 정해 놓습니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나중에 그 주식값이 얼마로 오르든 내리든 또 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BW를 이용해서 상당한 이득을 본 겁니다. 자, 여기서 김건희가 첫 번째로 돈을 벌게 됩니다. 김건희 씨가 이 BW 20억 원어치를 권호수로부터 받습니다. 1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20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김건희가 신주 인수권부 증권을 사게 됩니다. 누구한테? 권호수로부터 사게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불과 7개월 만에 7달 만인 2013년에 자기가 샀던 20억 원어치 권리 가운데서 17억 원어치의 권리를 한 사모펀드 여기입니다. 타이코 2013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팝니다. 매도인이 김건희입니다. 이때 판 가격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권오수 회장에게 1억 원에 산 권리, 20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권리, 그 가운데서 8,500만 원어치, 17억 원의 권리, 8,500만 원어치를 팔면서 더블로 1억 7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배를 남기는 더블 장사를 해서 8,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8,500만 원을 7달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2012년 이때입니다. 2012년 3월에 결혼을 했고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윤석열 씨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입니다. 검찰의 요직 중에 요직, 핵심 중에 핵심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오수가 그 배우자 김건희에게 이렇게 거액을 챙길 기회를 제공한 것 하고 윤석열의 특수 1부 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관하다. 그럴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1억 원어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500만 원어치의 권리는 팔았고 나머지 1,500만 원어치는 가지고 있다가 2013년 7월에 김건희가 7만 7천 주의 주식을 3억 원에 취득하게 됩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산 주식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2017년이죠. 재산을 공개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간을 추정을 해보면 최대치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최고가는 이런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고가 6,0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이 최고가가 이 시기 매도를 했다면 1억 6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김건희는 권오수에게 20억 원어치의 BW를 받았는데 그중 17억 원어치는 남한테 팔고 3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직접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만 7천 주를 한 주당 3,8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2017년입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임명됐습니다. 그때 공개한 재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어느 시점에선가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최고가를 6,000원으로 매도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최대 약 1억 6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8,500만 원, 1억 6천만 원 이러니까 뭐 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법니다. 자, 김건희 씨는 2009년 5월입니다. 5월에 이 권오수 회장이 대표로 있던 두창섬유라고 하는 섬유회사가 있습니다. 그 두창섬유가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 요겁니다. 24만 8천 주를 김건희가 사게 됩니다. 한 주당 3,225원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24만 8천 주 곱하기 3,225원 하면 8억 원 정도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주가 됩니다. 네, 김건희 씨는 이렇게 보유하게 된 주식을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깁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하도록 맡겼다는 것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김건희를 강남구
북동 사거리 근처 동인이 경영하는 미니 자동차 매장에서 이 사람이 주가 조작 선수입니다. 이 사람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라고 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긴 주식은 모두 다 매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김건희 씨가 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을 주가 조작 기간 중에 최고치로 팔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시 최고치는 8,2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주당 8,230원에 모두 다 팔았다면 약 12억 4천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2009년에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24만 8천 주를 8억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겼죠. 그래서 2013년에 이전에 팔았는데 그 이전에 최고가가 8,2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 타이밍에 팔았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최대 12억 4천만 원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김건희 씨가 가장 큰 돈을 벌었을 것으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2월 초순경에 신한증권에 10억 원을 주가 조작에 이용하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대략 이렇게 보듯이 2,600억 원대였습니다. 만약 이때 2,600억 원대의 주식을 매입하고 아까 보였던 이 그래프처럼 최고가 8,235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 이득은 약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경찰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2010년 2월에 10억 원의 돈을 선수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하무게라고 하는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당시의 주가는 약 2,600억 원이었는데 만일 최고가 8,235억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최대 약 20억 원의 이득을 봤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 모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를 통해서 차익을 본 게 8,500만 원입니다. 이건 추정치가 아닙니다. 확정된 이익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BW에서 자기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해서 번 돈이 약 1억 6천만 원.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창섬유로부터 매입한 24만 주를 최고가에 매도할 경우에 12억 4천만 원. 그리고 가장 큰 돈입니다. 이 주가 조작 선수한테 10억을 맡겨서 최고가에 팔았을 경우에는 약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다 합치면 최대 34억 8,500만 원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 속으로 계산해낸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입수한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이번 검찰 수사도 그 2013년도 8년 전에 작성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 뒤늦게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거고 그 경찰 내사 보고서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그 경찰 내사 보고서의 주요한 진술 자필서 내용입니다. 네, 이 경찰 내사 보고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경선 토론 때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 도망간 이하무게
검찰에서 다 자백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바로 그 진술서고 그 진술서를 토대로 한 경찰의 내사보고서입니다. 검찰도 이 2013년에 이 경찰 내사보고서에 대해서 또 이정표의 진술보고서에 대해서 진술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걸로 확인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찰도 인정을 해놓고는 검찰 공소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찰 공소장에서는 이 주인공인 김건희 씨가 사라져버립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은 이 주가 조작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차린 회사, 이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 기획을 할 때마다 권오수, 이 도이치모터스가 협찬사로 등장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각종 전시에 지원을 해주는데 모두 다 10여 차례에 이릅니다. 협찬, 후원, 여러 가지 명목은 있습니다만은 사이공전, 샤갈, 마크리브, 반고흐, 고갱, 점핑 위드 러브, 등등등등등 10여 가지에 이르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 공연에 후원하는 시기와 이 주가 조작이 시작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주가 조작 사건에 언론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이 주가 조작 선수, 아까 이아무개 씨, 그 진술서에는 언론사 한 곳과 그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한 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머니투데이의 김아무개 팀장인데요. 이름까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머니투데이 김아무개 팀장을 소개하여 뉴스거리를 지속적으로 신문에 냈다. 주가 조작에 언론을 동원했고 기꺼이 이 언론사 기자가 주가 조작에 협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경찰 내사보고서는 이런 언론의 협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호재성 기사라고 여러 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EU FTA로 뜬 도이치모터스, 미국 중고차 업체와 제휴해서 아주 큰 호재성 기사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머니투데이의 김한무개 기자는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자동차 문화를 영업하는 게 내 삶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미담성 기사도 실었습니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보면 이 해당 언론인도 주가 조작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아까 김건희가 사라졌듯이 주가 조작에 동원됐을 것으로 보이는 언론, 기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 또 시장경제, 이걸 마치 법조문 외우듯 암기하듯이 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또 청년들하고 소통을 한답시고 무슨 먹방 찍듯이 신변 잡기식 질문만 보여주고 있는데 기만에 가깝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전체 주식 투자자 중에서 2030 이른바 MZ세대의 비율이 35%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 공정과 정의를 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입을 싹 닫아서는 안 될 겁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덮는다면,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을 덮는다면, 그러면 검찰의 오점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